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서 차를 몰다가 행위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선고와 달리 2심에서 형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약물에 취해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특히나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남성이 사고 직후에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네. 중요했던 것이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행위와 도주치사. 그러니까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라는 가장 중대한 혐의 두 개로 이제 재판 중에 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유죄가 나왔고요. 도주치사 부분에 있어서는 2심에서는 도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1, 2심 양형이 대폭 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 것이고 확정된 양형은 이제 10년형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네, 당시 사고 후에 현장을 이탈한 걸 두고 검찰에서는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또 1심 재판부에서도 여기를 받아들여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한 건데 당시 1심 재판부에서 뺑소니를 인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3분간 그 현장에서 이탈했었고요. 예. 그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사고 직후에 피해자에 대해서 안위를 묻거나 119에 신고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찾는다라는 목적으로 본인이 방문했던 병원으로 가거든요. 예. 그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은 병원에 가서 이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필요한 의사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이지 내가 도망갈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도주치사 부분은 변명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1심에서는 실제로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을 이탈한 점,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점에 있어서는 도주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는 뺑소니를 인정하면서 2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이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됐고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는데 현장 이탈의 고의성이 없다고 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1, 2심 판단이 엇갈린 사안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좀 더 범죄의 성립과 증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현장에서 이탈해서 즉시 구호 조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주, 치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또 피고인의 유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다시 현장에 돌아오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자가 도망가서 운전자를 찾지 못하는 수사 방해라든가 혼선이 없었다. 즉 운전자가 스스로 돌아와서 내가 운전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크지 않았고 본인은 구호 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일반 시민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3분간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에 큰 문제가 없었고 지연되지 않았다라는 점. 실제 목적은 본인이 도망갈 목적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주장으로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 도망갈 의사보다는 좀 휴대전화를 찾거나 병원에 가서 뭔가 구호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부 증거 부족의 어떤 내용도 섞어서 2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네, 당시 피해자가 또 약물에 취해서 사고를 낸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깊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보다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중대형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약물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처럼 시술을 빙자해서 이렇게 마약류 성분인 특히 향정신성 의약
제품을 막고 저렇게 운전대를 잡는데 어떠한 법률적인 제재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가면 수면 마취를 맞는 경우에는 운전을 자제할 것을 계속 병원 측에서 권고를 해주잖아요. 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이런 수면 마취제를 쓸 때 시술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후에 이 환자가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권고 기준이나 제재 기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경각심에 호소해서 이런 약물을 먹고 또는 문제가 될 약물을 먹고 운전대는 잡으면 안 돼요라는 그냥 일반 주의 당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약물 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하고 본인이 범죄 목적으로 약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전에 지장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 운전치상이 적용이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약물이 검출되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왔던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판단 배경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노동부의 결정인데요. 노동부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 종결 이제 처리를 한 것인데 예.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법률적인 단어가 들어온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주가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려면 직장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나아가기 그 전에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예.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려면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장님의 어떤 지휘 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희 씨 같은 이런 뉴진스 같은 아티스트, 가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대가가 아니라 보통 소득세 신고를 하죠.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특히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보다는 우리 대법원에서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내지는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보거든요. 계약과 계약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서 이제 국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이제 출석했던 뉴진스 한희의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뭐 연예인의 법적 지위라든지 노동권 보호 문제를 공론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프리랜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면서 또 전속계약으로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어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 아티스트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인격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또 제작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기본 원칙은 명확하고요. 문체부가 고시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에도 이 기획업자는 이 연예인에 대해서 인격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추상적인 어떤 권리 보호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예인이 전속계약 과정에서 이 기획사의 직원이나 임직원으로부터 어떤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격적인 침해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권리 보호하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과거에 이제 연예계나 문화체육부 쪽에 성희롱 성폭력이 문제가 돼서 미투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표준 계약 내용에 성희롱과 성폭력이 왔을 때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적인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뭐 이 사람을 무시해라라고 폭언과 무시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가 최근에 어도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속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한 건데 업계에서는 이제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오랜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가 될 것인가. 예. 그 중대한 어떤 의무 이행에 대해서 소속사가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이제 시작됐고 이제 판단이 남고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민희진 전 대표도 뭐 어도어를 떠나겠다, 사내 이사도 이제 사임하겠다라는 이제 이사를 밝히고 있고 네. 이무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가 있었고 민희진 대표도 해지한다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뉴진스가 지금 어도어에게 내용 증명으로 이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는 건 이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수준은 계약 해지 통보로 가겠다라는 법률적인 순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뉴진스는 어도어를 나와서 이 민희진 대표와 또 다른 어떤 소속사와 활동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다만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냐는 6개월, 1년, 2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쉽게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이 경남 지역의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논란인데요. 당시 이들이 한국 대사관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경기장이 아니라 양식장에 있는 이유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그 7월까지 한 7명의 케냐 출신 실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양식장에서 불법 취업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 불법 취업을 한 것을 알선한 사람도 우리나라의 현직 그 마라톤 선수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 그 선후배인 마라톤 선수인데 사실상 사실혼 부인 그리고 전직 코치 여러 명이 가담해서 외국에 있는 실제 마라톤 선수를 초빙하는 것으로 이제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남 지역의 양식장에서 저렇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저것을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이상하다 저런 분이 와서 취업하기에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요. 예. 소위 말하는 KK 프로젝트로 입국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KK.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라고 허위 사유를 제출하고 특히 이제 체육회 명의로 초청장까지 위조를 해서 일단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키고 입국시켜서 원래는 이런 종류의 비자를 받으면 취업을 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양식장에 취업을 시키는데 양식장 일이 뭐 어렵지 않고 돈도 케냐의 어떤 소득 기준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케냐 선수들도 이를 알면서 위조하는 것을 알면서 또 입국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직에서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와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를 하고 있는 부부였는데 케냐 선수들 불법 취업시킨 뒤에는 상당한 돈도 챙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 3,400만 원 상당의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취업해서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라라고 했을 성격이 굉장히 농후한데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불법 입국 알선에 넘어가서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불법 취업이나 불법 입국을 시키는 경우에 굉장히 법정이 높습니다. 예.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문서나 이런 것들을 허위로 제출해서 관계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주범격인 이 마라톤 선수로서 이렇게 입국을 알선한 사람은 구속돼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보니까 케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취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 계좌로 지급받은 케냐 선수들의 급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썼냐가 더 중요할 텐데 이 중에 얼마라도 입국한 선수들에게 지급이 했다면 처벌수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법 입국하고 불법 체류된 것과 별개로 만약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을 해서 케냐 선수들이 받아야 될 급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급여를 이 일당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들이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가 될 것이고 네, 네. 아까 3,400만 원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영리 목적
목적으로 다수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취업시키고 급여를 나누거나 분배했다고 한다면 이익 목적이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 이야기는 사실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케냐 선수들도 불법 취업한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알면서도 입국을 해서 양식장에서 일을 했다라면 선수들도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출입국 관리법에는요,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체류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체류 범위 이상으로 이제 취업을 한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걸 알선한 사람도 그 처벌하고 알선을 넘어가서 양식장에서 불법 체류자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사람을 알면서 고용한 사람도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케냐 선수 7명이 들어왔는데 6명은 지금 출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예. 한 명은 지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체류 중이라고 한다면 신병 확보는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 케냐 선수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우리나라 법정에서 처벌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